계단도 오르다 말고 숨이 턱 막히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손자랑 놀이공원도 갑니다. 그 변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수영장에서였습니다. 아이고, 하루에 몇 번씩 나오는 이 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74세 이정자 씨. 예순이 될 때까지 물을 무서워하셨던 분이 지금은 매일 새벽 수영장에서 1시간씩 수영을 하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던 분이 지금은 손자 손잡고 산책을 나가신대요. 물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날따라 다리가 유난히 더 욱신거렸거든요. 계단 몇 칸 오르다 멈춰서서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걷는 것도 힘들구나. 그런데 그 순간 물이 내 몸을 살짝 떠받쳐주는데, 안 아프다? 깜짝 놀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운동은 해야겠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이런 고민 있으세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운동 추천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운동,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수영 이야기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걱정들 오늘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당신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무릎이 아픈 내게 물이 건네준 희망. 저는요, 올해 67 김영이에요. 무릎이 아파서 20년 넘게 고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부터 확인해봐요.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요. 계단만 봐도 숨이 차고요. 마트 가도 카트 없으면 못 다녀요. 손자 손잡고 천천히 걷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수술이 무섭다기보다 다시 못 걷게 될까 봐요. 그러다 이웃집 언니가 그러셨어요. 수영해봐요. 물에서 걸으면 안 아파요. 그 말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왜 우리 나이 되면 무릎이 이렇게 아픈지 아세요? 젊을 땐 그냥 뛰고 걷고 했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점점 닳아버린대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 오래 쓰면 닳는 거예요. 거기다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도 조금씩 약해지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무릎이 더 아픈 줄도.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데 사실 그 걷기조차 우리한텐 버거운 거예요. 체중이 다 무릎으로 실리니까요. 연구조사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어른 중에서 68%가 관절염으로 고생한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80% 이상이 무릎 통증이 있다고 나왔어요. 저만 아픈 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번은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걷기는 좋은데 이미 아픈 관절에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 듣고 어찌나 허탈하던지. 그럼 뭘 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근데요, 수영은 완전히 달라요. 물이 내 몸을 받쳐줘요. 관절엔 거의 힘이 안 들어가요. 대신 근육은 천천히 생기더라고요. 물살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팔, 다리에 자극을 줘요. 부드럽게 힘이 붙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처음 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걷기만 하세요. 앞으로 10걸음, 뒤로 10걸음, 옆으로 5걸음.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요, 스트레칭은 꼭 하셔야 해요. 어깨, 목, 허리. 물에 들어가기 전에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면 몸이 놀라거든요. 2주 지나면 평형을 배워보세요. 저는 처음에 팔만 썼어요. 발차기는 무리니까. 처음엔 하루 15분만 했어요. 지나고 나면 몸이 가뿐해져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게 딱 좋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처음 수영장 간 날 발 담그기도 망설였어요. 물도 낯설고 사람들도 다 능숙해 보이고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깊은 데 말고 가슴 높이쯤 되는 대로요. 그런데요, 물이 딱 받쳐주는데 그 순간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진짜 괜찮은데? 그때부터 물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10걸음, 뒤로도 천천히, 옆으로도 살살. 처음 2주는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요. 12주 동안 주 3회 수중 운동을 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평균 43% 줄어들었대요. 저는 그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땅에서 걸을 땐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물속에선 몸이 가벼워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3개월쯤 지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25m를 평영으로 간 거예요. 물에서 걷던 내가 수영을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1000m를 한 번도 안 쉬고 수영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나중에 다시 보는데 진짜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손자랑 놀이공원도 갈 수 있겠네. 물은요, 정말 신기해요.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져요. 아픈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자랑 공원도 가고, 시장도 혼자 가고, 계단도 올라가고. 그런데 수영장 다니다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제일 불편했는데 이젠 수영보다 그 언니들이 보고 싶어서 가요. 혼자 계셨던 분들에게는 수영이 운동보다 더 큰 선물을 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운동보다 더 큰 선물, 사람들과의 웃음. 저는요, 올해 72 이순자예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3년 됐고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TV만 켜놨어요. 홈쇼핑 보고 드라마 재방송 보고 근데 뭘 봐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누구랑 말도 안 해요. 며칠 동안 목소리 한 번 안 낸 적도 있어요. 그때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수영장이라도 가봐. 처음엔 귀찮았어요. 안 간다고 버텼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표정도 굳어 있고 내가 뭔가 바꿔야겠다 싶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줄 몰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몸에도 그렇게 안 좋다는 걸요. 텔레비전 보면서 웃는 흉내는 내도 속으론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로봇 같았어요. 사람을 안 만나면 말도 안 하게 되고요. 말을 안 하니까 감정도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동네 마트 가서도 계산할 때만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색해지더라고요. 정신과에 상담하러 간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로움이요.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무서웠어요. 살아보니까요. 몸이 아픈 건 참아져도 마음이 쓸쓸한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중에서 30%가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대요. 외로움이 담배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어요. 외로움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자꾸 아픈 데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병원을 더 자주 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수영장에선 그게 달라요. 물이요, 사람을 참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어색하던 사람도 같이 물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요. 땅 위에선 누가 뭐 입었는지, 누가 얼마나 잘났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물속에선 다 그냥 똑같아요.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참 편해요.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간을 잘 고르세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좋아요. 그 시간에 저희 또래분들 정말 많거든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출근하고 없어요. 둘째, 아쿠아로빅 수업 꼭 들어보세요. 음악 맞춰 움직이다 보면 말도 트이고 금방 친해져요. 저는 트로트 아쿠아로빅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옛날 노래 나오면 다들 흥얼거리면서 해요.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는 다들 신이 나서 막 춰요. 셋째, 인사 먼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이 말만 하면 도와주는 분 정말 많아요. 물 온도 어떤지, 어느 자리가 좋은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넷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 한두 주는 어색해도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같아져요. 다섯째, 수영 실력은 상관없어요. 처음엔 물에만 있어도 좋아요. 꾸준히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처음 수영장 갔을 땐요, 너무 어색했어요. 탈의실에서부터 긴장됐어요. 수영복 입는 것도 민망하고요. 다들 친한 사람들 같고 나만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괜히 쑥스럽고 말도 못 꺼냈어요. 근데요, 며칠 지나니까 익숙한 얼굴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언니가 물 따뜻하죠?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엔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왔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웃으면서 어머, 반가워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같이 운동하는 65세 이상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보다 우울감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특히 수중 운동은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일본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수영장 다니는 시니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어요. 수영장이 단순히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거죠. 저랑 친해진 언니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대요. 여기 아니었으면 나 우울증 왔을 거야.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또 다른 언니는 자식들이 다 외국 나가서 명절에도 혼자 보내셨는데 지금은 수영장 언니들이랑 명절 음식도 나눠 드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같이 차 마시는 모임에도 가게 됐어요. 제가요, 그분들 덕에 진짜 사람 사는 기분이 뭔지 다시 느꼈어요. 6개월쯤 지나서요,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나 요즘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지금은요, 새벽 6시 수영 모임, 제가 빠지면 언니들이 전화까지 해요. 어제도요, 같이 수영 끝나고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수다 떨었어요. 외롭다는 생각 거의 안 들어요. 심지어요, 그 언니들이랑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웠는데 같이 간다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몸이 좋아지는 건 덤이에요. 진짜 큰 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에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처음엔 걱정했는데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저는요, 69 박철수입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환절기만 되면 목이 따끔하고 콧물이 나곤 했어요.
그래도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수영 시작하고 딱 2주 만에 콧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아침마다 기침도 나고요. 목도 칼칼하고 몸살 기운까지 있더라고요. 아내가 뭐라 했죠? "거 봐. 나이 들어 찬물 들어가니까 감기 걸렸잖아." 솔직히 저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내 몸이 이걸 못 버티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만난 선배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다 겪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요. 조언 들은 대로 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대요. 특히 우리 나이엔 더 그렇고요.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수축했다, 확장했다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처음엔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수영장 물에는 소독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코나 목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적응 과정이래요. 마치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온 사람이 처음엔 매연 때문에 기침하다가 나중엔 괜찮아지는 것처럼요. 몸이 점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규칙적인 수중 운동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든다고 해요. 물의 압력이 온몸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또 찬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백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초반엔 몸이 힘들어도 나중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예방접종 맞고 나서 잠깐 몸살 나다가 면역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수영을 꾸준히 하는 65세 이상 분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횟수가 일반인보다 40% 적다고 나왔어요. 게다가 걸려도 금방 낫는데요. 그래서요, 조언 들은 대로 해봤어요. 그만두지 말고 몸을 더 잘 관리해보자 싶었거든요. 저처럼 시작하실 분들께 진짜 도움될 만한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영장 고를 때 물 온도 꼭 확인하세요. 28도에서 30도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몸이 깜짝 놀라거든요. 둘째, 수질 관리 잘 되는 곳을 찾으세요. 한눈에 보기엔 몰라도 수영장 직원한테 소독죽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깨끗한 곳일수록 몸에 자극이 적어요. 셋째, 들어가기 전에 꼭 준비 운동 5분은 하세요. 그냥 팔 휘두르는 거 말고요. 어깨, 목, 허리를 한 바퀴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몸이 놀라거든요. 넷째, 초반 2주는 그냥 걷기만 하세요. 앞으로, 뒤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물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예요. 욕심내면 안 돼요. 수영 끝나고 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물로 꼼꼼히 씻었어요. 특히 머리는 꼭 말렸어요. 젖은 채로 나가면 감기 진짜 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꼭 따뜻한 차 한 잔 마셨어요. 생강차나 둥글레차요. 그게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신기하게 한 달쯤 지나고 나선 감기 기운이 싹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 후로는 감기도 안 걸려요. 환절기에도 끄떡없어요. 몸이 정말 달라진 거예요. 병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수영하면 이렇게 감기도 안 걸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물에 자주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온몸의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또 하나는 물의 압력 때문에 림프 순환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같은 건데 노폐물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게 잘 돌면 몸이 깨끗해지고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물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폐랑 심장도 강해진대요. 숨쉬기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게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진짜 체감해요. 예전엔 환절기만 되면 목이 따끔하고 콧물 났는데 이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가 않아요. 잠도 푹 자고요. 옛날엔 아침에 허리가 굳어서 쭈그리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바로 벌떡 일어나요. 제가 수영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4가지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 나온 후 뜨거운 물 샤워, 머리 완전히 말리기, 따뜻한 차 마시기. 이걸 하니까 몸이 감기 하나 없이 쭉 건강하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의 진짜 기적은 따로 있어요. 4번째 이야기, 지팡이 없이 걸었어요. 그날이 제 2번째 생일이에요. 제 이름은 정명숙이에요. 올해 71.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날이 생각나네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뇌경색이라고, 오른쪽 뇌에 혈관이 막혔다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죠. 계단은 꿈도 못 걷고요. 시장 갈 땐 딸이 꼭 손을 잡아줘야 했어요. 딸보다 제가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짐이 되는 게 싫었거든요. 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영장 한번 가보자. 그 말을 듣고 속으론 미쳤나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물에 들어가요? 걸을 힘도 없는데. 근데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그냥 물에만 있어도 좋대. 재활치료처럼 하는 거야. 그렇게 억지로 처음 수영장에 간 날 물이 무섭더라고요.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괜히 더 겁이 났어요. 뇌경색이 뭔지 아세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뇌가 죽어버려요. 제 경우엔 오른쪽 뇌가 다쳤는데 그래서 왼쪽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뇌세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꾸준히 자극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재활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진전이 너무 느렸어요. 한 달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었죠. 딸이 속상해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뇌경색 환자가 정말 많대요. 1년에 10만 명 이상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60세 넘으면 위험이 확 올라간다고 해요. 저처럼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수중 재활 운동이 일반 물리치료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고 나왔어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근육을 쓸 수 있어서 그래요. 물의 압력이 온몸을 마사지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에도 피가 잘 가게 된대요. 뇌에 피가 잘 가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느낌이 잊히질 않아요. 땅에선 절뚝거리며 겨우 걷던 다리가요, 물속에선 살짝 움직였어요.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나 아직 움직일 수 있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처음엔 걷기만 했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천천히. 10분만 걸어도 헉헉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뇌경색 환자분들께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물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둘째, 보호자분이 꼭 함께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셋째, 물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돼요. 혈압이 갑자기 변할 수 있거든요. 넷째, 처음 한 달은 걷기만 하세요. 팔은 나중에 써도 돼요. 다섯째, 벽을 잡고 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여섯째, 하루 30분 넘지 마세요. 피곤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2주 지나니까 팔도 같이 움직여 봤어요. 평형 팔동작을 물속에서 천천히 따라했죠. 몸이 조금씩 반응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 잡고 했어요. 그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이제는 팔이랑 다리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영장 나올 때 지팡이를 안 짚은 거예요.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딸이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지금 지팡이 안 짚고 있어. 그 말에 저도 멈춰서 봤어요. 맞아요. 나 지팡이 안 짚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물속에서 내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딸도 같이 울었어요.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그날이 제 2번째 생일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뇌경색 환자들이 수중 운동을 12주 하면 보행 능력이 평균 60% 향상된다고 나왔어요. 저는 그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전에 계단은 올라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계단을 일부러 올라요. 숨도 안 차고 무릎도 덜 아파요. 수영으로 체력이 붙었는지 머리도 맑아졌어요. 전에 뉴스 보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났거든요. 요즘은 단어도 또렷하게 떠올라요. 병원에서도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제가 책 읽는 것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요즘 수영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당뇨 때문에 운동하신대요. 아침마다 같이 물에서 걸으면서 이야기해요. 어느 날 그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나이엔 같이 건강해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인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요, 마음이에요. 이제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저는요, 하루하루 그냥 버텼어요. 그게 사는 거라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살아간다는 기분이에요. 수영은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열어준 선물 같은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수영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조금은 느끼셨을 거예요. 관절이 덜 아프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살아나고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 그 모든 게 수영 하나로 가능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몸이 안 따라줄 때, 혼자 있는 게 무서울 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많죠. 살아보니까요, 우리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괜찮다는 말이더라고요. 우린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이제 조금만 몸을 더 아껴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한 걸음만 내딛는 거예요. 누구는 77세에 시작했고, 누구는 뇌경색 이후에 시작했고, 누구는 혼자 밥도 못 드시다가 수영장에서 웃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처음엔 그냥 물에 발만 담그셔도 됩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꾸준히만 하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딱 이것만 해보세요. 3개월 후 거울 속 내 모습이 분명 다르게 보일 거예요. 수영은요,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건강한 몸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다시 살아나요. 젊었을 땐 몰랐던 기쁨이에요. 나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찾게 되는 선물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 하나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으로 향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도 몰라요. 건강한 삶, 외롭지 않은 하루, 기다려지는 아침. 여러분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작은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